안녕하세요. 프라나 이비인후과 안철민입니다. 오늘은 그 목소리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흔히 그 음성 검사, 발성 검사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병원에 갈 때 보면은 이제 저쪽 병원에서 해오신 검사가 있으셔도 또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목소리에서는 대부분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보통 엑스레이나 피검사 같은 거는 이 병원에서 하나 저 병원에서 하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 검사 결과 자체를 수치로 내거나 정성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소리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하는 방법이 그 기계를 통해 가지고 그 소리가 나오는 거를 소학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나타난 거를 수치나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게 단순하게 그냥 피를 뽑아서 엑스레이 찍어서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고 소리가 나오는 거를 기계를 통해서 채집을 하고 녹음을 한 다음에 그 소리를 변화를 시켜 가지고 수학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를 녹음하는 과정, 녹음하는 방법, 또 그 검사를 할 때 그 소리를 내는 상태, 소리를 내는 조건, 그것이 매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피, 내 몸 상태는, 내 키는 항상 일정하게 120cm, 뭐 10cc 일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저쪽 병원에서 저 검사한 거랑 이 검사한 게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인정이 되지만, 목소리는 검사는 과정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검사는 환경에 따라서 그 검사하는 기계가 예민하게 반응을 되게 해요. 그래서 그 정상 수치의 범위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은요, 그 검사하는 병원이나 그 실험실에서 자기 실험실 자체에 자기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죠. 저희 병원의 정상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상 데이터가 다른 곳에서 한 정상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면은 가운데 60%는 같아요. 근데 끝에 아주 적은 거랑 아주 많은 거에 그 40%, 20%, 20%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상이 10인데 13을 정상으로 볼 것이냐 비정상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거는 검사실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10인데 11이다. 그거는 다 양쪽이 정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13이라면 이거는 우리 병원에서는 정상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한 검사에서는 그곳에서는 그것이 비정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실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때 그 소리 내는 컨디션 조건이 지금 검사를 할 때는 아 하고 소리를 낼 수가 있고요. 또 나중에 검사를 할 때는 아 하고 낼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검사할 때는 다른 데서 할 때는 아 낼 수도 있고요. 소리 내는 환경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과치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검사를 반복된 검사를 해서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 상황에 따라 검사를 조건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검사실마다 그 선생님이 검사자가 보고자 하는 조건이 달라서 그 보고자 하는 그 방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하는 게 약간씩 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검사실마다 차이가 있는 걸 줄이기 위해서 다시 재검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검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목소리 검사는 성대 움직임 검사를 해야 됩니다. 육안적으로 봐야 되죠. 눈으로. 그때 그것을 기계나 수치를 이용해서 파형이나 변화를 또 같이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이것도 역시 주관적인 검사거든요. 저거 움직이는 게 빠르다 느리다는 건 보면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지만, 그 빠르고 느린 거를 수치로 계산하면 30이다 40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빠르다 느리다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빠른 것도 이렇게 빠른 게 있고요, 이렇게 힘을 주면서 빠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도만 보게 되면 이런 빠르긴지 이런 빠르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눈으로 보면은 이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구분이 되지만 이게 빠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육안으로 보는 검사, 흔히 후두 검사라고 그러죠. 후두 내시경. 그때 이제 좀 더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고속 촬영이라든가 그 미세 진동 검사라는 검사를 하면서 또 성대 움직임을 파형이나 수치로 같이 보는 그런 진동 검사를 같이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검사 방법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목소리라는 거는 듣기에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이것을 매개 변수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수치를 수학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터나 심머나 무슨 TRI나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다 해서 수치가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정상이다 그런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 목소리가 떨린다, 바람 소리가 많다, 소리가 두 개로 난다, 걸걸한 소리가 난다, 그런 방법의 그 소리의 특징을 귀로 들어서 주관적으로 듣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음향학적 검사라 그래요. 그래서 음향학적 검사를 같이 해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그런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거는요, 호흡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발성호흡에 대한 호흡 공기 역학 검사라 그래갖고 목소리를 만드는 호흡 기능이 정상적으로 성대를 잘 진동하게끔 만드는지 아니면 과하게 만드는지 또 소리를 낼 때 성대 사이로 적절하게 부드럽게 공기가 잘 흘러나오는지 그 흘러나오는 공기가 입안으로 많이 가는지 코로 많이 가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는 공기 역학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요, 목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대를 바로 육안으로 보면서 성대 진동을 같이 보는 성대 진동 검사를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음향 검사라는 거, 소리를 주관적으로 듣고 우리가 저 소리 이쁘다, 허스키하다, 거칠다, 떨린다 하는 거를 수치로 표현해서 수치로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비정상이니까 정상이니까 얼마부터 얼마를 비정상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줘서 우리가 그거를 기본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공기 역학 검사라고 해가지고 성대가 호흡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지 이 사람 발성이 어떤지 기능이 어떤지 그런 걸 같이 볼 수가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무슨 근육 검사라든가 목 주변의 근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성대 움직임은 보는 성대 진동 검사, 음향학적 검사, 공기 역학 검사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목소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되고요. 또 그런 검사들은 검사를 하는 조건, 검사하는 사람의 소리 내는 방법, 또 검사하는 환경에 따라서 또 검사자가 보려고 하는 의도에 따라서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차가 너무 많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사실마다 자기의 정상 데이터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곳에서 했던 거를 재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은요, 꼭 목소리에 병이 있을 때만 하는 것보다는 노래를 하거나 발성을 할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평소에 이런 것들을 해놓고 그래서 매년 검사, 우리 건강검진 하듯이 매년 자기 정기검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자기 발성 상태를 정기검진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 발성하는 기능이 변화가 있었는지 변한지 언제는 어땠는데 2년 후에는 어떤 부분이 더 좋아졌는지 어떤 부분이 나빠졌는지 계속 자기 목소리나 발성 기능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꾸준하게 팔로우업을 하고 그걸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면은 훨씬 건강한 성대로 건강한 목소리를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은 그 음성 검사, 발성 검사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